북한에서는 한 독재자가 100만 달러짜리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치가 조용히 통제를 강화하는 숨겨진 가치가 드러나며 수백만 명이 굶주리는 현실과 대비됩니다. 번호 1. 독재자는 사치 속에서 깨어납니다. 하루는 고요한 사치 속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은은 브라질에서 독점적으로 수입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갓 내린 한 잔을 마시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단 하나의 취향이 매년 북한의 수십만 달러에서 거의 10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많은 국민은 기본적인 영양조차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커피 1파운드의 가격은 많은 시민들의 연간 소득을 초과합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피하기 위해 이 커피는 간접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 반입됩니다. 이후 김정은은 고급 파르마 콜드컷, 높은 가치를 지닌 일본산 와규 소고기, 그리고 선호하는 고베 스테이크가 포함된 화려한 아침 식사를 이어갑니다. 이 고기의 가격은 1파운드당 최대 500달러에 달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식습관에 따라 희귀한 고기를 섭취합니다. 가족의 전 스시 푸여푸였던 켄지 후지모토는 부자 모두가 정기적으로 최고급 고기를 즐겼으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쌀과 된장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탁에는 지방이 풍부한 토로 스시, 스위스에서 수입된 에멘탈 치즈, 그리고 다양한 희귀 요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치 중심의 식단과 제한된 신체 활동은 그의 체중을 3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바닷가재와 카스피의 캐비약은 고가의 해산물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엔 제재로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환경 파괴와 종 감소 문제로 논란이 되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해양보호단체들은 국가 지도자가 이러한 음식을 계속 소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제한된 배급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펼쳐지며 깊은 불평등과 권력 집중을 드러냅니다. 이 대비 속에 숨겨진 사실은 사치가 단순한 과잉을 넘어 권위를 조용히 강화하고 일반 산과의 거리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번호 2. 1억 유로 슈퍼 컬렉션. 김정은의 고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스위스 유학 시절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정밀성과 명성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영향은 이후 서방 정보기관이 추정한 가치가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컬렉션으로 이어졌으며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 도보 또는 낙후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차량들 가운데 핵심은 약 100만 달러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고급차를 넘어 강화 강철, 방탄 유리, 폭발 방지 바닥을 갖춘 이동식 요새 역할을 합니다. 5.5리터 V12 엔진과 517마력의 성능은 빠른 탈출을 가능하게 하며 일부 모델에는 화학 공격을 대비한 공기 정화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이 모델은 2011년 이후 주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국 북한 정상회담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사한 보안 기능을 갖춘 마이바 62S를 예비 차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평양에서 장갑형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을 타고 등장했으며 이는 국영 매체를 통해 권력의 상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컬렉션에는 롤스로이스 팬텀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확장된 휠베이스, 한정 생산, 가죽과 희귀 목재로 꾸며진 맞춤형 내부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북한은 또한 2010년대 초반 아우디 R8과 A8 모델을 수입했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 상승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의 취향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공학과 디자인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이 차량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부품, 연료, 기술 인력 모두 수입에 의존하며 기본적인 정비 비용조차 일반 북한 가정의 수년치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권력 극단적인 불평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화려한 외형 뒤에서 사치는 권력의 조용한 확장으로 기능하며 지도층과 일반 삶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번호 3. 충격적인 2,000명 규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2.0. 김정은의 일상 중 이 부분은 폐쇄된 공간 뒤에서 운영되는 숨겨진 시스템을 드러내며 그의 사생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약 2,000명 규모로 알려진 신중하게 선발된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하며 노래, 춤, 마사지 및 기타 개인 오락을 통해 지도층을 위한 비공개 행사에 참여하도록 배정됩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이유도 모른 채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가족 가장으로 묘사되지만 이 은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투입됩니다.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집단만을 위해 약 400만 달러가 사치품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엄격한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우려를 낳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후보자들은 외모, 예술적 능력, 충성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선발된 이들은 공연, 신체 관리 기술, 그리고 지도층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 훈련 환경은 완전한 통제 아래 운영되었으며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는 김정은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동시에 많은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이를 국가 자원이 공공복지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증거로 해석하며 시스템 내 우선순위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이 구조 아래에는 사람에 대한 통제가 권력 통제만큼이나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체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넘버 4. 100만 달러 함대. 김정은의 육상 생활만으로도 이미 과도한 사치가 드러나지만 바다에서의 활동은 그 과실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명 인사와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수준에 맞먹는 개인 요트 컬렉션이 존재하며 이는 그의 개인 세계와 일상에서 가장 화려한 측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함대의 중심에는 길이 95피트의 프린세스 95 요트가 있으며 약 7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고급 브랜드에서 제작되었으며 첨단 해양 시스템과 세련된 내부, 그리고 고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장용 티테이블, 3개의 갑판, 10명이 이용 가능한 식사 공간, 라운지, 그리고 개인 욕실이 포함된 4개의 대형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린세스 95는 8명의 손님을 편안하게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승무원 공간과 서비스 구역도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 요트에는 감시 방지 시스템과 비밀 회의를 위한 전용 공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더 큰 함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는 그의 거주지 근처에 정박된 30m 요트와 여러 대의 제트스키, 그리고 더 큰 60m급 레저 선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의 총 가치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요트가 지상 감시 시스템을 벗어난 비공개 회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함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수련된 승무원, 연료, 유지관리, 정박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프린세스 95만 해도 매년 수십만 달러의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바다를 직접 본 적조차 없고 해양 역가를 경험하지 못한 현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는 지도층의 사치와 일상생활 사이의 극단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 바다 위의 사치 뒤에서 고립은 권력을 조용히 보호하면서 대중의 시야로부터 분리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넘버 5. 지도자의 개인 엔터테인먼트 무대. 매일 저녁, 김정은은 공식 업무를 마치고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설계된 전용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첨단 기술과 배타성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이 극장은 국제 기준에 맞먹는 고급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김 가족을 위한 소규모 상영실도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는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할리우드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시리즈, 액션 영화, 심지어 일반 주민에게 금지된 한국 드라마까지 감상합니다. 이는 외국 콘텐츠 시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과 제한 없이 즐기는 지도층 사이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일부 영화는 비밀 무역 경로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극장은 정치적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선택된 간부들에게 미사일 시험과 군사 영상을 상영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8월에는 해군 기념 행사를 열어 장교들을 초청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상하게 하며 고급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저녁은 종종 노래 시간으로 이어지며 김정은은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후 그의 취향에 맞게 훈련된 18명 규모의 여성 밴드가 공연을 이어갑니다. 목격자들은 공연자들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인력, 시스템, 새로운 콘텐츠 확보 등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여러 지방의 문화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원이 지도층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통제된 환경 속에서 엔터테인먼트는 선택된 접근과 특권을 통해 권력을 조용히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넘버 6. 호화롭고 값비싼 의상. 김정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허영을 넘어 권위와 연결된 철저히 관리된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의상이 맞춤 제작된 정장과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수천 달러에 달하고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패션 하우스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 또는 마오 스타일 재킷으로 그의 조부 김일성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는 엄격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국영방송은 사회주의 이상에 맞는 허용된 머리 스타일을 안내합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머리 스타일은 총 28가지로 여성용 18가지와 남성용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김정은의 상징적인 모습과 유사하지 않으며 그의 외모가 대중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합니다. 그의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고급 관리 제품이 필요합니다. 옆을 짧게 깎고 위를 길게 유지하는 이 형태는 키가 더 커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는 특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어떤 현지 이발사도 이 스타일을 재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상 외에도 액세서리는 또 다른 비용 요소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의 개인 시계 컬렉션 가치는 8.2 백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전기나 기본적인 시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는 다양한 고급 시계를 번갈아 착용하며 등장합니다. 이 시계들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를 넘어 지위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물품은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는 쌍안경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급 광학 장비입니다. 그의 외모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요소들조차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며 분리와 특권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제된 요소를 통해 외모는 권력의 신호가 되며 페타성 자체가 권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넘버 7. 전체 예산을 집어삼키는 선전기계. 김정은의 화려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광범위한 선전 시스템에 의존하며 자신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믿음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전국 규모의 장치로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노출과 철저히 통제된 메시지를 통해 충성심을 유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하는 이념 교육에 몰입하게 됩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매체는 그를 매우 지능적이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대량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물을 제작하려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방대한 인력과 장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한 영화 산업에 비유하며 편집자, 공연자, 제작자가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목적은 김정은을 절대적인 권위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환경은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개인적인 의심조차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깊은 세뇌로 인해 김정은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조차 필요 없다고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과도한 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며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25%는 군사에, 약 30%는 지도자의 생활과 보안에 사용되어 절반 이상이 단일 권력 구조를 위해 쓰입니다. 시민들이 식량, 의료, 교육 접근에 제한을 겪는 현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러한 자원 집중은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정책 실패는 통제 시스템 의존을 높이고 이는 다시 사치품, 차량,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인식을 권력으로 바꾸는 것이며 믿음을 통제하는 것이 자원을 통제하는 것만큼 중요해집니다. 넘버 8. 김정은의 극단적인 보호 시스템. 김정은의 삶에서 개인 보안만큼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작동하며 많은 국가 방위 체계를 능가하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의 모든 이동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다층 구조의 보호 장치입니다. 경호원 선발에는 개인적인 기준이 반영됩니다. 경호원들은 키가 5피트 5인치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김정은이 더 돋보이도록 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전투, 무기 사용, 감시 탐지, 응급 의료 대응 등 수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정신적 훈련도 요구되어 장기적인 운영 비용이 증가합니다. 평양에 위치한 그의 거주지는 인력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보호됩니다. 높은 벽, 닫힌 검문소, 감시 시스템, 움직임 감지 장치, 그리고 지하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비공개 장소로 연결되어 은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보 보안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정은은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전문 장비와 기술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동수단 보안 역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항공 이동 시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세대의 항공기를 사용합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를 유지하려면 연료, 정비, 승무원 비용이 필요하며 일정도 자주 변경됩니다. 지상 이동에서는 동일한 차량으로 구성된 미끼 행렬이 동시에 이동하여 실제 경로를 숨깁니다. 이 방식은 이동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 시스템은 앞뒤의 고도로 발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호 네트워크로 극도의 경계와 중앙 집권적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보안은 거리감과 통제, 그리고 접근 불가능한 권력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장치로 작용합니다. 넘버 9. 지하 왕국, 터널과 또 다른 지리 구조. 김정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과 세계관을 형성한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에 의해 구축된 북한의 지하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는 안전한 피난처이자 외부 시선에서 벗어난 또 다른 생활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북한의 험준한 지형 아래에는 항공 감시로부터 지도층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대한 터널망, 지하철도, 숨겨진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상과 함께 존재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냉전 시기의 시설과 비교하며 민간과 군사 구조가 결합된 점에서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 장소 중 하나는 강동 단지로 오랫동안 김씨 가문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아래에는 깊은 터널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으며 이는 대동강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노선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지하 경로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며 산악 지형을 따라 비공개 목적지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이 시스템을 지표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세계로 묘사합니다. 북한에는 약 8,000개의 터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깊이가 거의 300m에 달하고 길이는 30마일 이상에 이릅니다. 특정 경로는 비상시를 대비해 중국 방향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김정은은 사무 공간에서 바로 지하로 연결된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며 준비된 보안 이동 수단을 이용해 탐지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터널에는 독립적인 환기 및 전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장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하 세계는 그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립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성장은 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비밀 유지와 신중함, 그리고 강한 보안의식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통제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숨겨진 지리 구조 속에서 권력은 지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조용히 강화됩니다. 넘버 10. 왜곡된 어린 시절과 경호원과의 관계.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보안에 집중된, 철저히 통제되고 비밀스러운 가족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험보다는 고립과 감시에 의해 형성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리틀 제너럴로 불렸으며 이는 이른 시기의 권위를 반영합니다. 그는 실제 무기를 다루었고 군 간부들은 그에게 존중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감시되었고 기밀 기록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또래와 분리된 채 김정은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아닌 성인 경호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복종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감은 강화되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러한 보호 중심의 환경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엘리트 조직이 음식과 일상 필수품을 관리했으며 식사는 독극물 방지를 위해 검사되었습니다. 이동 시에는 휴대용 위생 시스템이 동원되었고 물과 개인 물품도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이러한 성장 배경과 이후 유럽에서의 경험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대비는 신중함과 동시에 강인함과 현대성을 보여주려는 리더십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통제는 권력과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넘버 11. 스위스 유학 시절과 서구 부유층 청소년들의 삶. 10대 시절 김정은은 유럽에서 생활하며 북한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와 특권이 공존했던 시기로 그는 파리에서 NBA 경기를 관람하고 스위스의 고급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며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이 누릴 수 없는 환경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즐기는 동안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고 유럽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던 이모와 삼촌은 가족 내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갑작스럽게 탈출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떠나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고 이후 독일의 군사기지로 이동하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그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이 사건은 깊은 정서적 영향을 남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석가들은 이 경험이 지속적인 불신을 강화했다고 봅니다. 이후 이 부부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약 20년 동안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한 탐사 기자가 결국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모는 어머니와 매우 닮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김정은이 대체로 평범했지만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만남에서 텔레비전에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왔고 그의 삼촌은 서구 시각이 그의 성격의 일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 부부는 엄격한 안전수칙을 유지하며 접촉을 제한하고 일상을 조정했습니다. 김정은은 17살에 귀국 명령을 받고 유럽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아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자유를 경험한 것과 철저히 통제된 체제 속 역할 사이의 대비는 신중함과 동시에 강인함과 현대성을 드러내는 리더십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자유의 경험은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형태로 변화시켰습니다. 넘버 12. 버려진 충격, 이모, 삼촌, 그리고 CIA. 10대 시절 김정은은 베른의 공립학교에 다니며 이모와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된 성장 배경 속에서도 서구 문화를 접한 학생이었습니다.
한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시카고 불스 유니폼과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포함한 미국식 스포츠 의류를 자주 착용했으며 이는 농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승리를 목표로 하며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스포츠 잡지를 가져오고 녹화된 NBA 경기를 시청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화 속에서 그는 종종 북한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교사들은 그가 서구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고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교육자들은 또한 학생들이 과목과 활동을 선택하는 모습에 그가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가 익숙했던 엄격한 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에서의 시간이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험은 개방성과 통제 사이의 내적 긴장을 형성하며 유연해 보이지만 구조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변화는 표면에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통제가 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13. 평양으로의 귀환과 초기 개혁에 대한 기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많은 관찰자들은 그의 서구 생활 경험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신호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시민들이 더 이상 일상에서 장기간의 부족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인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은 아버지와 차별화를 이루고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해외 유학을 경험한 지도자로서 스위스에서의 경험은 국가를 현대화하고 일부 영역을 신중하게 개방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그의 유럽 경험이 세계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외형을 개선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참모들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고 외부 압력을 줄이기 위해 더 젊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2012년에 그는 평양 인근에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도록 했고 이후 서구식 오락시설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외국인 방문객은 이 스키 리조트를 작은 스위스를 연상시키는 곳으로 묘사했으며 관광과 거의 연관되지 않았던 국가에선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외교관들은 이러한 개발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더 높은 수준의 현대 인프라 건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주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일 뿐 실제 조건을 바꾸지 않는 시각적 진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은은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번영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놀이공원, 식당, 쇼핑 공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주로 평양의 엘리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개혁 이미지와 통제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초기 개혁 속에서 외형은 현실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는 유지된 채 이미지가 변화하는 전략을 드러냅니다. 번호 14. 놀이공원, 쇼핑몰, 그리고 영부인의 이미지. 보다 현대적인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 속에서 김정은은 아내 리설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잘 알려진 가수이자 공적 인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에 그녀가 영부인으로 부각된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지도자 이미지를 재구성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김정은의 대외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며 케이트 미들턴과 같은 서구 인물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관찰자들은 평양이 서구 국가들이 공적 인물을 구성하는 방식처럼 가족 중심의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리설주의 패션 선택은 현대성과 세련됨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국내외 관객에게 안정감과 우아함, 자신감을 전달하도록 세심하게 연출됩니다. 동시에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옵니다. 김정은은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와의 연결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제한적이었던 인터넷 접근은 일부 확대되었고 국내 휴대전화 사용도 수백만 명 규모로 증가하며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통제된 확장이 시민들이 세계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국가에서 훈련된 새로운 콘텐츠 제작자들이 등장하여 국가를 번영하고 낙관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표현과 스토리텔링 훈련을 받으며 많은 완성도 높은 영상은 선전 목적을 위해 연출된 환경에서 촬영됩니다. 그러나 정보 접근이 늘어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외부 현실에 대한 노출은 기존의 서사를 약화시키고 체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히 통제된 디지털 공간조차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호기심 많고 연결된 젊은 세대는 당국의 예상보다 빠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전략 속에서 연결은 허용되지만 항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번호 15. 김정은과 독재의 문제. 김정은은 현재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젊은 나이에 맡게 된 역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유산과 압박 속에서 형성된 지도자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군대를 지휘하고 핵 프로그램의 발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를 통치해온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시민들이 김씨 왕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배우는 체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길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대가 구축한 전통적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을 더 현대적인 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그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외부 세계를 점점 더 인식하는 젊은 세대가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그가 더 친근한 지도자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대를 거쳐 구축된 강력한 통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질문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개혁 시도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잃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은 선대가 거의 완벽하고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집권 이후 그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국제적 인정을 얻기 위해 국가를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고립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경제적 외교적 압력은 이 결정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의 중심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변화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